반갑습니다. 일반 및 고급 물리학 3단원 광학의 두 번째 소단원인 파동 광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네 번째 차시로 베셀 함수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은 레벨 3 물리학을 공부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여러가지 특수함수 중에서 베셀 함수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익히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포함하는 스페셜 펑션은 수학 섹션에서 자세히 공부하기 바랍니다. 먼저 베셀 미분방정식입니다. 베셀 함수를 해로 가지는 미분방정식으로 접근해 볼 건데요. 물리학에서는 원통 좌표계에서의 라플라시안 연산자를 이용해서 라플라스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베셀 미분방정식이 등장합니다. 세 좌표를 변수 분리해서 양자수 m과 k를 적절히 도입하면 지축 방향으로는 지수함수, 방위각 phi 방향으로는 삼각함수가 나오게 할 수 있는데요. 이러면 반지름 s 방향으로는 조금 복잡한 형태의 미분방정식이 나옵니다. 이 미분방정식의 양변에 s제곱을 곱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이 베셀 미분방정식의 기본형이 됩니다. 여기 변수 x에 ks가 대입되어 있는 형태이긴 하지만 물리학에서는 이런 형태를 더 많이 보게 될 거기 때문에 이대로 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방정식을 해석적으로 푸는 기본 방법은 급수해법이긴 하지만 2차 미분항의 개수보다 작은 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 급수해법은 s가 0인 곳에서 낮은 차수의 개수의 발산 때문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프로베니우스의 방법, s의 0이 아닌 p승 차수를 더한 급수해법으로 구해야 합니다. 이 급수전개를 미분방정식에 대입하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 급수해법이라면 1, 2차 미분항에서 0이 되는 개수를 고려해서 서메이션의 범위를 바꿔야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p를 잡았기 때문에 그대로 쓴 겁니다. 자, 다시 s의 차수별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가장 낮은 차수 s의 p승 개수가 0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높은 차수 s의 p 플러스 1승의 개수도 0이 되어야겠죠. 이 두 식은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A0와 A1이 모두 0인 경우는 베셀 미분방정식의 트리비얼 솔루션, 자명한 해가 됩니다. 우리는 0이 아닌 해를 원하는데요. 두 식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p를 가정하더라도 둘 중 하나는 반드시 0이 되어야 합니다. 최종 결과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A1이 제로라고 두는 것이 계산하기가 편합니다. 그러면 p를 결정할 수 있는 지표 방정식이 나오고 이로써 우리는 베셀 미분방정식의 0이 아닌 해가 두 가지 급수형으로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보다 높은 차수 s의 p 플러스 l승의 개수를 비교하면 두 차수 낮은 개수와 점화식 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먼저 첫 번째 해 형태로 가정하고 첫 번째 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1을 제로로 뒀기 때문에 홀수 차수는 모두 없어지고 짝수 차수의 개수는 점화식에 의해서 누적으로 곱해집니다. 서메이션 기호를 쓰기 좋게 적당히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모를 계승함수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서메이션으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고요. 급수해의 개수는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형태인 급수 부분만 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함수를 베셀 함수라 부릅니다. 베셀 함수의 변수 부분은 앞에서 썼던 것과 같이 x로 치환해서 쓰는 게 일반적이고 라플라스 연산자를 직접 풀어내는 상황이면 이 결과가 더 유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p가 m인 첫 번째 해를 구한 거고 이렇게만 두면 지금 m이 0일 때의 해를 구한 것이 아니게 되겠지만 따로 풀어낸 결과가 이것과 같기 때문에 모든 실수 m에 대해서 성립하는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미분방정식의 두 번째 해도 구해야 하는데요. 그건 급수해법에 사용한 임의의 실수 p에 마이너스 m을 넣어서 얻은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첫 번째 해로부터 얻은 결과에 m의 부호를 바꾼 것과 같습니다. 이 결과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m이 정수라면 세컨드 솔루션의 서메이션을 m을 기준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미 인덱스인 n을 새로운 더미 인덱스 j로 바꿔서 서메이션을 다시 쓰면 이렇게 음의 정수를 대입해서 합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하지만 감마 함수에 음의 정수가 들어가면 발산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살아남게 되어서 정수 m에 한해서는 베셀 함수의 특별한 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 베셀 미분방정식의 해는 이렇게 두 가지 모양의 베셀 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미분방정식의 일반 해는 이들의 선형 결합이 되어야 합니다. 대신 이 두 가지 해는 m이 정수가 아닐 때 독립이기 때문에 이때 일반 해가 되고 만약 m이 정수라면
두 가지 해를 삼각함수로 선형결합하고 기존의 베셀 함수에 대해 독립인 제2종 베셀 함수를 정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 함수는 첨자 n이 정수라도 극한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베셀 함수, 즉 제1종 베셀 함수와 독립이 됩니다. 삼각함수로 선형결합했기 때문에 정수가 아닌 경우에서도 항상 독립이 됩니다. 그래서 베셀 미분방정식의 해는 제1종 베셀 함수와 제2종 베셀 함수의 선형결합으로 써야 모든 실수 m에 대한 일반해가 되겠습니다. 사실 베셀 미분방정식은 1732년 다니엘 베르누이가 천정에 매달린 사슬의 역학적 문제를 다루면서 처음 제안했었습니다. 길게 늘어져 있는 사슬의 진동운동에 대한 운동방정식을 세우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요. 이 미분방정식의 해가 바로 제1종 0차 베셀 함수입니다. 이후 이런 미분방정식은 원통 좌표계를 사용해야 하는 전자기하에도 계속 등장하고 지금 배우고 있는 원형 슬릿에 의한 회절무늬에도 계속 나오고 지금은 양자역학에도 경계가 원통형이라면 파동함수의 모양이 베셀 함수로 나오게 됩니다. 이건 양자 단원에서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수학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생겼고 독일의 천문학자인 베셀이 1824년에 일반적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베셀 함수라 부르죠. 베셀의 박사학위 지도 교수가 바로 수학자 가우스입니다. 이건 매트랩으로 계산한 m이 정수일 때의 베셀 함수 그래프입니다. 첫 번째 제1종 그래프가 왼쪽에 있고 제2종 그래프가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바로 generating function, 모함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함수를 로랑급수로 전개했을 때 n차항의 개수가 바로 n차 베셀 함수가 됩니다. 이건 모함수를 직접 급수 전개하고 적절히 더미 인덱스들의 변수 변환을 해보면 n차항의 개수가 제1종 베셀 함수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모함수로서 베셀 함수의 성질을 유도할 때는 정수 차수에 대해서만 정리된다는 사실을 숙지해야 합니다. 그걸 상기하라는 뜻에서 여기에서부터는 베셀 함수의 차수를 정수 n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먼저 이변수 함수인 generating function을 변수 t에 대해서 편미분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랑급수로 전개된 우변도 변수 t에 대해서 편미분해야겠죠. 좌변의 모함수 부분에 급수를 넣어서 t의 n-1차에 대해서 개수 비교를 하면 이런 점화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함수를 변수 x에 대해서 편미분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수 전개 부분도 역시 변수 x에 대해서 편미분해야 될 거고요. 역시 좌변의 모함수 부분에 급수를 넣어서 t의 n차에 대해서 개수 비교를 하면은 이런 관계가 나옵니다. 이 두 관계식을 연립하면 차수가 하나 차이 나는 베셀 함수 사이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관계식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유용하지만 양변에 x의 n차 함수를 곱해서 베셀 함수와 n차 함수의 곱의 미분이 베셀 함수의 한 차수를 변화시킨다는 결과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왼쪽 식의 양변에 x를 곱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이 두 식을 연립해서 n-1의 차수가 조금 복잡하지만 이렇게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는 오른쪽 식의 n-1승의 차수가 n차수의 베셀 함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식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앞에서 봤던 베셀 미분방정식이 탄생합니다. generating function으로 정수 차수의 베셀 함수의 성질을 조사하고 이들의 관계식으로부터 이 함수를 만족하는 베셀 미분방정식을 역으로 넣습니다. 베셀 함수의 x자리에 k제곱이 붙으면 베셀 함수의 x를 kx로 바꾸기만 하면 해가 됩니다. 이 두 식을 이용해서 베셀 함수의 직교성을 찾을 수도 있는데요. 이 식을 연립해서 n제곱항을 소거하면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베셀 함수의 k1과 k2가 아무 값이나 잡히는 게 아니라 ka 지점에서 0이 되는 형태의 경계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을 0부터 a까지 적분할 때 부분 적분과 경계 조건에 의해서 좌변이 0이 되어버립니다. 즉 베셀 함수는 같은 경계 지점에서 0이 되는 서로 다른 k에 대해서 경계 지점까지의 적분이 0이 되기 때문에 직교성을 가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generating function을 이용해서 베셀 함수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변수 t를 exponential i 세타로 두면 양변이 삼각함수로 표현되게 됩니다.
이 등식을 실수부와 허수부로 분리해서 보면 먼저 허수부가 베셀 함수의 홀수차와 사인 함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인 함수의 직교 조건을 적용시킬 수가 있고요. 이 결과는 n이 홀수일 때만 베셀 함수가 살아남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수부를 살펴보면 베셀 함수의 짝수차와 코사인 함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코사인 함수의 직교 조건을 써서 n이 짝수일 때만 베셀 함수가 나타나는 적분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0차 베셀 함수를 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계산 결과가 직교 조건의 규칙과 잘 맞아 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n차 베셀 함수를 짝수와 홀수가 교대로 나타나는 두 식을 합쳐서 이렇게 한꺼번에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코사인 함수로도 간단히 정리할 수가 있을 건데요. 코사인 함수가 우함수임을 이용해서 적분 범위를 바꿀 수가 있고요. 사인 함수가 기함수임을 이용해서 n차 베셀 함수를 지수함수의 적분꼴로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0차 베셀 함수 꼴은 원형 슬릿에 의한 회절무늬에서 나왔던 형태죠.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베셀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해의 원형이 베셀 함수의 선형 결합임을 유도했습니다. 또 베셀 함수의 차수가 정수일 때 generating 펑션을 이용해서 정수 차수의 베셀 함수 사이에 여러가지 관계를 유도했고요. 베셀 함수가 지수 함수의 적분형으로도 표현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는 x가 실수지만 해석적 연속을 통해서 generating 펑션을 이용한 복소 범위로 베셀 함수를 확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여기서 다루진 않았습니다. 베셀 함수는 베타 함수, 감마 함수, 제타 함수, 루장드르 함수와 같이 물리학에서 매우 자주 등장한 함수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성질들을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